어제 이 시간에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말이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시위, 이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며칠 동안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이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이른바 전장연이 하고 있는 이 이동권 보장 시위가 다른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대에 이 출퇴근 시간을 볼모로 삼는 대단히 비문명적이고 불법적인 시위다. 이런 시위 행태를 바꿔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자, 이준석 대표가 대선 때 2030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하더니 이번에는 또 약자들마저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이준석 대표는 왜 내 얘기를 잘 못 이해하느냐. 저는 그들의 시위 방식에 대한 그들의 시위 방식이 적절하다면 우리 사회가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들도 오늘 전장현 회원들의 아침 시위 현장을 찾아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태어났을 때 빨개 먹고 빨빨 뺑뺑 도는 우리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저희가 그 요구안을 인수위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저희가 어떤 요구안을 가지고 있는지 전달한다고 하는 것이 좀 많이 실망스럽거든요. 충분히 의견이 이제 전달됐고 많은 국민들도 또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출근 시간대의 그런 투쟁들을 더 이상 장애인 이동권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용기다. 용기를 가지자. 마지막 하나로 우리 국민의당 이준석 대표님께 그 공당의 대표님이신데 좀 사과하시라고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사실도 왜곡된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이 자리에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전달해 올리겠고요. 분들의 그런 절박함 충분히 알았으니까 불행을 좀 중지해 주시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해 나가면서 함께 풀어나갑시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님께 내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고민해봐야 되겠는데요. 특히 공당의 대표가 매우 부적절한 말로 최소한의 이동권조차도 이렇게 요구하는 21년의 저희들의 노력과 이런 과정들을 무시한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도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무시해버린 이 문제는 저희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요구 시위가 20년을 넘게 이어져 온 사안이다라고 전장현 대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정치권에 상당히 뜨거운 쟁점이 됐고 이준석 대표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당내에서도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당내 최고위원들도 우려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야, 이준석 대표님 왜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분란을 자초하고 비판을 자초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왜 제 발언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장애인 연대에서 전장연에서 출근 시간대에 이제 그 전철 운행에 차질을 주는 방식의 시위는 사실 옳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생각을 하면은 이제 장애인들 경우에는 저런 불편함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 얼마 전에 그 이제 어떤 장애인분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하고 이제 어느 건물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화장실 가야 되는데 네. 이게 거의 다 화장실 문이 그 휠체어가 통과하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건물은 또 화장실 아예 입구가 휠체어가 들어가지가 못하더라고요.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어느 그 편의점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세상을 향해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더라고요.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선거 때 되면은 뭐 장애인하고 대담도 하고 간담회도 해가지고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것처럼 하고 선거 끝나면 또 제대로 다시 안 만나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제 우리가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라고 하면 정치인들의 태도죠. 정치인들의 태도? 좀 더 진솔해야 좀 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준석 대표와 지금 다른 정치인들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예. 그러니까 이 전장년에서의 이 시위 형태는 분명히 저도 잘못됐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얘기를 더 이제 들어줘야 되고 예를 들면 비문명적인 행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이렇게 첨단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교통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어놨습니까? 하지만은 장애인들한테는 아직도 불편하다 말이죠. 이런 것이 사실은 반문명적인 거죠.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1년에 SOC 예산이 20조가 넘어요. 그리고 새로운 길 계속 닦고 다리 놓고 길 넓히고 하지만은 아직도 이런 공공 교통 수단을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벽이 높죠. 장애인들에게는. 그런 거를 우리 정치권이 좀 더 진솔하게 보자 이거죠. 네. 최재성 전 수석은 어떻습니까? 이 장애인들 많이 만나셨죠. 그럼요. 활동하시면서. 예. 때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아마 그 시위하면서 요구해왔던 요구의 내용과 본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그 시위를 하면서 그 시위를 하는 일종의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우선 내용도 이준석 대표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왜곡한 거거든요. 왜 박원순 시장 때는 가만히 있더니 오세훈 시장이 됐더니 또 이런 데뭘 하느냐 뭐 이런 거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설치가 상당 정도 됐거든요. 93% 정도. 근데 안 된 데는 그건 이제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전장현에서 요구한 거는 딱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이동권의 핵심이었던 저상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상당 정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콜택시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하는 이제 예산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동권이라는 것이 엘리베이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 포함된 이동권인데 하나만 뚝 잘라서 엘리베이터로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 대표, 전장현 박 대표가 내용을 왜곡하면서 공당의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던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논리 전개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차용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령 그 엘리베이터 문제만으로 해오다가 갑자기 다른 요기를 장애인 측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인들을 대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지금처럼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이런 거는 공당의 대표로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일부러 하라 그래도 참 하기 어려운 그냥 일반 국회의원이 또 일개 정치인이 이제 하라 그래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혜지 의원이 지금 화면에 나갔어요. 지금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반려견 조이와 함께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혹시 김혜지 의원 이야기도 저 영상에 아마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제가 무릎을 꿇고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려견 조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한 불편함을 겪고 계신 출근길 불편함을 토로하고 계신 많은 국민들이 계십니다. 그 또한 우리의 국민들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김혜지 의원이 어제 전장현의 시위 현장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드렸는데 말이죠. 일단 장애인분들께 정치인들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사과의 뜻도 담겨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김혜지 의원 이야기 들어보면 출퇴근길에 이 시위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우리 시민분들에게도 사과한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김혜지 의원의 이야기가. 그리고 김혜지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오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김혜지 의원은 나의 비서실장도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사과할 어떤 자격도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도 이럴 때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김혜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참 이분들이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이 시위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왜 시위하는지 이런 시위가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시위가 있고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알려지게 돼서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접근을 잘못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잘못된 태도나 어떤 잘못 접근을 하면은 그것이 일파만파가 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돼요. 그래서 김혜지 의원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특히 이제 본인이 또 장애인이고 하기 때문에 저기 나가서 사과할 그런 자격이 충분히 되는 거죠. 이것이 당대표의 비서실장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부터 저는 좀 이준석 대표의 그런 그 언급이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이제 장점이 많은 그 젊은 정치인이고, 근데 이제 그런 장점들이 때로는 잘못 처신하면은 단점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자꾸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뭐 법적인 걸로 말이죠. 시위를 어떻게 저런 식으로 시위를 하나 여러 가지 법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또 국회의원은 또 법을 또 만드는 사람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출퇴근 시민들 물론 굉장히 출퇴근 또 중요한 일로 오가는 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은 장애인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평생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누군가는 대변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은 정치인들밖에 없어요. 정치인들이 해야죠. 네, 우리 그래서 사회에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정치를 하는 것이고 유권자들이 그분들께 표를 몰아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김혜지 의원의 그 심정이 이해가 좀 가고 이 문제는 뭐 당내에서도 여러 뭐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인수위에서도 어제 이제 30분 동안 오늘 아침이죠. 예.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저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좀 깊이 잘 새겨서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또 두 번, 세 번 또 만나 드리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최진수 전 수석님께는 말씀드릴 기회를 제가 충분히 드릴 텐데 말이죠. 주영진의 소통 창구 주소창에 여러분들께서 참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해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들의 시위가 도를 넘었다. 지하철 문을 막다니 과하다. 불법을 연민과 동정으로 허용하면 그때부터 한국은 법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다. 장애인들의 시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밝혀주신 것 같고요. 비장애인이 교통불편을 겪는 일은 일시적인 일이지만 장애인들이 겪어온 일은 일상이다. 예, 쌍기역인데 기억이 하나만 있네요. 당을 떠나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최재성 전 수석님께서는 저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해온 나라고 네. 또 그 과정에서 복지라든가 소수자 또 이런 이제 어려운 분들 문제가 굉장히 그 성장과 발전이라는 그 그늘 아래서 전혀 이렇게 모색되지 못 해왔습니다. 사실상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복지 개념이 정책으로 제시가 되고 실행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어느 쪽이 집권을 하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정도 차이는 좀 있지만 크게 흐름을 갖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번 문제뿐만이 아니고 과거 이제 젠더 문제, 여성과 남성 문제,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의 그 선거 유세 운동원 사망 사건 때 그 표현 이런 걸 보면요, 이 민주당 국민의힘 내부에도 이거 빨리 좀
토론하고 오히려 정리해야 될 문제예요. 갈라치기와 공격적 정치로 안 그래도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정치에서 더 불신의 골들을 더 깊게 해주는 그런 언어와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여야 관계에도 그대로 아마 그 정치적 습성들이 그대로 아마 작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뭐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아주 건강한 정치나 이런 것들이 물 건너가기 때문에요. 일종의 저런 이제 공격적이고 갈라치기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저주의 언어와 같은 네. 걸로 당대표가 하는 거는 빨리 시정돼야 되겠고요. 또 장애인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제 국력이나 경제력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을 해도 되는데 그동안 너무 소홀히 했던 측면들도 있습니다. 저 문제가 쉽지는 않은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그걸 뭐 한 번에 당장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민들의 불편이라는 말로 이제 이것도 이제 갈라치기 하는 거거든요. 군사독재 시절에도 그랬어요. 불편하죠, 시민들이. 그러나 또 절실한 요구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느 한쪽을 가지고 싸움을 붙이거나 또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SNS 글도 뭐 10여 차례, 10차례 넘게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어제 이야기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그런 언행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장애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조명희 의원의 이야기까지 차례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현이라는 단체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장현은 조건을 걸지 말고 현재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하십시오. 이것이 용납되면 사회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논의와 대화가 아닌 가장 큰 공포와 불편을 야기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경쟁의 장이 될 것입니다. 꼭 지금의 시위 방식을 중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논란이 분분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점에서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난의 화살을 장애인들에게 돌리기에 앞서 과연 우리 사회가 장애인, 보행약자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어떤 환경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장애인들의 입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대선 기간에 우리 당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지 않으셨습니까? 장애인들의 시위를 멈출 수단은 비난이 아니라 관련 제도 정비 및 예산 확충 노력일 것입니다. 자, 조명희 의원의 이야기.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 기간에 우리 당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장애인들에게 돌리기에 앞서서 과연 우리 사회가 장애인 보행 약자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어떤 환경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장애인들의 입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나 뭐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를 왜 정치적으로 공론화했는지 왜 장애인들의 시위 방식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영호 전 의원님 또 최재성 전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무엇이냐. 힘 있는 사람들만의 놀이터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라 바로 저런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저런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장애인과 함께 균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도 주고 또 그 입법을 집행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힘도 주고 바로 그런 게 정치의 본령 아니냐.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늘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이야기하고 계시지만은 전철 운행에 큰 차질을 빚는 방식의 시위는 옳지는 않죠.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불편하고 많은 분들이. 하지만
저분들이 겪는 그 이동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장애인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도 그렇게 오랜 세월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우리가 현대 문명의 이기들을 그 활용해가면서 편하게 사는 이 시대에도 정말 불편한 그런 구석이 너무나 많아요. 건물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이 문명의 이름으로 장애인들의 그 시위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현대 문명 자체를 조금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정치권이 더 많은 길을 더 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제가 SNS 글을 본 기억이 나네요. 지난 주말에는 지하철문에 휠체어를 세워놓고 열차 출발을 막는 방식이 지적을 많이 받더니 어제부터 전장현이 그냥 탑승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수위 만나고는 탑승만 했다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탑승 시위만 하니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군요. 진작 이렇게 했다면 되었을 텐데 이제야 시위 방식을 바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저는 김혜지 의원의 이야기가 이거 아마 두 분 다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김혜지 의원이 왜 이분들이 이런 시위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혜지 의원이 자신의 그 생각을 방송 인터뷰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거죠. 전장현의 시위와 관련해서 이동이 가능해야 교육이 가능하고 교육이 가능해야 일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일자리를 가져야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세금을 내고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의미이지 지하철을 타게 해달라, 버스를 타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라고 김혜지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저런 본질들을 김혜지 의원은 본인이 같은 장애를 안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비장애인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이제 장애인 정책의 이제 기조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장애인분들의 이제 요구도 그렇고요. 주로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시설에서 이렇게 수용을 하고 했던 것이 이제 과거의 방식이라면 지금은 이제 탈시설이거든요. 지금 전장현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탈시설 예산을 좀 늘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김혜지 의원이 얘기했던 것도 그 연장선상입니다. 네. 이동권이 자유로워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일자리를 일할 수 있고 예. 이것도 일을 해야 세금을 내면서 국민의힘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이동권하고 탈시설 정책하고 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잘 아시니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정말 그거는 타당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또 얼마나 많은 노고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장애인들의 이제 불만족과 또 나름 이제 예산이나 정책을 다루는 정치권에서의 그 못 따라가는 거죠. 이런 이제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건데요. 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진짜 이 국민들하고 싸우고 그것을 막 글과 말로 오히려 이 공표를 해대면서 이렇게 싸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비문명적 정치입니다. 융합하고 통합하고 좀 기울어진 것에 대해서 정책과 예산을 주는 것이 이제 본령인 것인데 그것을 갈라치기 위해서 방식의 문제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를 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그게 비문명적 정치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두 분과 함께 충분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오늘 오전에 시위 방식이 바뀌었다. 만약에 이렇게 진작에 바뀌었으면 이런 문제 제기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는데 말이죠. 장애인분들이 왜 이런 목소리를 내는지 김혜지 의원의 이야기 여러분 조금 전에 들으셨습니다만 이것이 꼭 지하철을 타게 해달라, 버스를 타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는 점. 장애인들이 이동이 가능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아야 일할 수 있고 일을 해야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면서 국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본질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도 아마 귀담아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또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상임대표가 또 오늘 만나는데 말이죠.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면서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어쨌든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과 또 상임대표가 어떤 이야기 주고받았는지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0시부터 간담회를 장애인 차별이나 이동권 문제가 정치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과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장애인이 싸우도록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헌법이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오히려 차별받는 장애인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이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장애인분들께 같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법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혐오 세력으로 또 이렇게 비난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 돼야 되는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법과 예산들을 좀 국회가 앞장서서 만들어줘야 장애인들이 저렇게 또 지하철을 타고 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같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산다는 그런 우리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들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